평단가 높은 곳들 다 여기 몰려있다. 보시면 되고. 자, 청약 경쟁률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최근에 이제 했던 것들 제가 뽑았는데, 뭐, 위치 막 쌓기 막 완전 좋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청약 경쟁률 최근에 이제 분위기를 보기 위해서 미달 세대수 한번 보세요. 이제 미달 됐죠? 여기도 미달, 이거 심각하네. 여기도 좀 됐죠? 최근에 이제 이렇게 분양하는 단지들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청약 경쟁률에 이렇게 미분양, 미달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미분양 관리지역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네. 자, 매물 증감 한번 볼게요. 매물 증감은 이게 대구 전체 매물 증감인데, 전체적으로 올해, 작년 21년부터 막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원래라면 전체적인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이 뭐냐면, 달성공고, 남구같이 갔다가, 내렸다가, 이게 연도별로, 날짜별로 하기 때문에 성수기 때는 좀 내려갔다가, 그러니까 성수기 때는 좀 쌓여가지고, 이게 해소되면 다시 내려가고, 이게 계절마다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거 보세요. 계절마다 왔다 갔다 하는 게요. 계절마다 올라왔다면 정지됐다가 쌓이고, 이렇게 계속 쌓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죠? 원래라면 쌓였다가 해소됐다가 쌓였다가 해소되었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모습인데 전체적으로 쌓입니다. 그죠? 쌓이고 있어요. 네, 그런 분위기다. 매물이 쌓이고 있다.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터집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되고, 자, 전세가율 이거 그냥 이제 혹시나 해서 제가 그냥 참고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좋은 단지들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대구에 집을 사고 싶고 혹은 집을 투자 겸 실거주로 하고 싶은데 어디가 좀 괜찮느냐? 그럼 사실 돈 안 드는 데 가야죠. 그죠? 자기 투자 목적에 맞게끔 할 수 있으니까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들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일 높은 곳은 북구입니다. 근데 전세가율도 높지만은 시세 증감도 제일 낮은 곳이 북구예요. 그리고 다음이 이제 동구, 그 다음에 달서구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북구가 가장 높은데 여기 구구동이 가장 90%예요. 높아요. 위치 좀 빠지죠, 구구동이. 그래도 여기 구암동이나 동천동 정도는 돼야 역세권 조금 걸어서 갈 수 있는데 이제 구암동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전세가율 높은 지역들을 쭉 필터링 해보니까 뭐 94%부터 해서 쭉 나옵니다. 보면 뭐 여기 뭐 매전 차익이 뭐 1000만원대도 있고 이래요. 이런 데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있어요. 그린비. 아까 거래량 제일 많았던 곳이 있죠, 북구에서. 아직까지 회복도 못한 데가 있습니다. 정보점 회복도 못한데. 이런데 전세 막 올라주죠, 그죠? 그렇죠? 이런 데 다 보시면, 그죠? 북구에 이런 데 있습니다. 자, 동구는 어디가 가장 높냐? 지묘동이라 가지고 연경지구 있는데, 이쪽이 가장 높고요. 희한하게, 이쪽, 뭐, 역세권 라인이 아니더라고요. 저 보시면 단지들 쭉 있고요. 여기는 115%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빌라도 아니고 사실 나올 수 없는 이제 퍼센트인데 가끔씩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전세가율은 이제 그대로예요. 이게 막 다 받쳐주고 있어요. 매매가 팍 떨어지는 거예요. 매매가 팍 떨어진 걸 사서 전세를 빨리 넣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110%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매매 증감이 굉장히 나타난 거죠. 근데 전세는 올랐죠. 이렇게. 요런 게 되는데 사실은 좀 힘듭니다. 이거. 그죠? 동구. 보니까요. 동구도 정고점은 회복했지만은, 분위기를 보니까 좀 꺾입니까? 좀 꺾이나요? 그죠?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구축에도 그런 느낌이 살짝 좀 보인다. 그런 느낌. 달서구의 가장 높은 게 도원동입니다. 83%. 시세 좀 보니까 여기도 116% 있네요. 여기는 뭐 매매도 오르고 전세도 올랐는데 전세가 더 많이 올랐죠. 그렇죠. 이거는 아마도 이런 방법이겠죠. 잔금을 겁나 길게 하고 그다음 전세를 엄청나게 높게 잡은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예, 성공적인 투자 하셨네. 자, 이런 것도 보시면 이제 정보점은 다 뚫었지만은 전체적으로 이건 뭐야? 전세가가 겁나 올라오는 거죠. 엄청나게. 그렇죠. 대략적으로도 여기도 보면 전세가 좀 높았던 시절이 있었고
대략적으로 보도 여기도 좀 시세가 꺾여져 내려오는 느낌, 좀 낮춰서 나오는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중구도. 이런 분위기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축에도 이런 느낌이다. 중구, 남산동이 74%. 자, 요것도 보면 110%네요. 이런 것도 있다. 여기도 좀 꺾여서 내려오는 느낌이 있고,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공통적으로 뭡니까? 전세가가 같이 이렇게, 그죠? 쫙쫙쫙쫙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무너지면 뭐다? 끝나는 겁니다. 그죠? 자,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이제 대구의 부동산 결론과 시간이 너무 좀 많이 지체돼서 굉장히 죄송하고요. 좀 빨리 결론을 내보면, 자, 우리는 지금 코로나 이후 유동성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정복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작년에 어떤 투자를 했냐면, 돈이 흘러가는 흐름을 보고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이쪽이 많이 올랐네? 그럼 상대적으로 이쪽이 덜 올랐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보자. 그러니까 전세도 오르고 투자금도 적게 들고 괜찮네. 이런 투자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일 많이 올랐던 곳이 수도권 외곽인 인천, 그리고 뭐 그 외곽적인, 지금도 가져오는 뭐 강원도, 이런 식으로 뭐 경남에는 창원, 이쪽으로 외곽 쪽으로 좀 많이 올랐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2021년 한 해는 외곽,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것, 그리고 소액으로 할 수 있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의 키워드도 좋은 거, 그게 안 된다면 규제가 없는 거,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거, 이런 것들이 계속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왜? 아직까지는 이 시장이, 유동성 시장이 뭔가 큰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전과 같은 이제, 완전하게 뭐 폭등하고 이런 시기는 조금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 그래도 시장이 이제 조금 유동성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안정화된, 왜 우리 그때 막 유동성이 막 될 때는 너무 조급했잖아요. 나 안 사면 안 될 것 같고, 너도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시장이 안정된 시장도 좀 있어가고요. 하락으로 좀 가는 신호도 있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수급가, 그리고 가격을 좀 체크해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봤을 때는, 그래서 대구나 세종, 뭐 다른 지역,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신호가 오지 않는가. 그래서 수급, 가격 무조건 체크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뭐 싸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공급이 없다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두고 다 체크해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 그래서 공급 과잉으로 현재 대구가 공급 과잉으로 이제 장기적인 하락을 할 거냐, 아니면 단기적인 조정으로 끝날 거냐, 이거는 우리의 숙제입니다. 사실은. 그죠?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풀어야 되냐? 계속적인 모니터링밖에 없습니다. 현장 가서 계속적으로 분위기 체크하고, 우리가 관심 있던 단지, 지역들 모니터링해서 더 떨어지는 것들, 얼마만큼 떨어지는 거 체크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게 장기적으로 하락을 갈 것인지, 단기적으로 조정할 것인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판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대구 분양시장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미분양이 동구, 중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앞으로도 다른 지역으로 계속적으로 퍼질 것인지, 이것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분양 단지가 인기가 없고 미분양이 막 계속 나기 시작하고 물건이 적체되면요, 사실은 기본적인 기존에 있는 가격들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네. 아까 보셨지만 신축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걔네들이 5년 이내 신축이 될 것이고, 5년 이내 신축이 된 아이들이 분양한 단지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걔네들은 5년 이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버리면 이게 아까처럼 우리가 그런 봤죠? 신축이 가격이 더 낮았던 거. 요런 그래프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오르는데 한계점을 보인다. 그냥 분양시장이 꺾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미분양 추이를 좀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급매물이 이제 거래되는 추이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이 급매물은 수요자의 심리가 무조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죠? 급매물인데 거래된다. 이거는 간이 크거나
아니면 진짜 내가 필요해서 사는 거죠. 그죠? 아니면 공부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가지고 나는 적정선에서 사는 거라고 이렇게 확신을 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수요자의 심리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급매물이 얼마에 나오고 얼마에 거래되는지 좀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공부를 다 해야 되겠지만은 특히 대구의 실수요자들, 나는 이번에 무주택이다, 1주택이다. 실수요자분들은 진짜 공격적으로 좀 공부를 해보면 정말 좋은 시장이 아닌가, 좋은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면 1급지에는 대부분의 실수요자들이 많이 삽니다. 물론 뭐 투자자들이 일부는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실수요자들이에요. 왜? 여기는 그러니까 갭도 많이 나가고 금액 자체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투자 물건으로는 사실은 조금 그렇게 적당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극히 일부분이에요. 대부분 실수요자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집을 아무 때나 내놓나요? 아닙니다. 이사 갈 때 내놓지. 극히 드물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 때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 때나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1급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다가 내가 여기를 특정 지역이 아니고 특정 단지 모니터링 하다가 거기가 나왔다. 그러면 이 정도 가격에 내가 사도 되겠다라는 좀 이 아웃라인을 좀 잡아 놓으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야 나는 1급지를 갈 수 있습니다. 뭐 2023년 4년 많으니까 한 2년 뒤에 너 한번 생각해 보겠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그때 되면 시장이 또 반등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실수요자라면 이런 1급지 공격적으로 공부해서 좀 기회를 노려보는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상승 요인, 하락 요인들 이런 것들 다 체크해왔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외부적인 요인, 유동성이 얼마나 지속될 거냐, 그리고 자 이제 올해 대선 이후 규제 정책의 방향에 어떻게 변화가 될 거냐,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된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거에 인해서 대출 규제를 조금 완화시켜 준다든지. 지금은 조정지산 지역이라서 대구는 대출이 좀 50%밖에 안 되죠. 40%인가? 50%? 그리고 뭐 투기과열지구는 40%인가? 그리고 어쨌든 10% 낮죠. 살려도 살 수가 없어요. 집이 돈이 더 많으니까. 이 대출 규제만 조금 해결된다면, 사실 옛날처럼 해결된다면, 돈 있으면 그냥 사면 됩니다. 70% 대출 받고. 근데 지금은 사고 싶어도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못 사요.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세금 이런 거든지. 여러 가지 규제 정책의 방향이 바뀔 때마다 대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